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면법이 왔다 그럼 골드 스탠다가 딱 있잖아요. 지침이. 그쵸.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약을 썼으니까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선 불안하죠.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기다리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 타이밍이 마치 이거 아까 그 라지 선생님이 그렇죠. 맞습니다.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윤상 교수님을 모시고 안면마비의 역사에 이어서 안면마비 치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골드 스탠다드는 스테로이드에 분명하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최고의 안면마비 명의 누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뭐 안면마비 구하나사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허준. 허준? 갑자기? 허준 드라마 보셨어요 예전에? 드문드문 봤어요. 드문드문. 드문드문. 왜냐면 그 당시에 허준 얘기를 안 하면 학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아마 1990년대 후반 그때쯤에 나왔던 드라마였고 최고 시청률이 60%까지 나왔더라고요. 와, 씨, 거의 무슨 독점을 했네. 그렇죠. 역대 사극의 부동의 1위, 전체 드라마의 4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4위. 네. 근데 그렇죠. 거기서 그럼 허준이 안면마비 치료하는 게 나오나 보네. 그럼요. 그게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었어요. 안면마비 아시겠지만 처음에 치료하면 잘 안 낫잖아요. 침과 뜸과 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낫다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병이니까 아까 역사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시간이 지나서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순간에 국가적인 명의로 등극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 당시에. 그럼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정삼품 상품이면 진짜 높은 건데. 지금으로 치면 뭐 광역시장, 대학교 총장, 질병관리청장.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국민들 인식에는 구안화사가 생기면 침을 맞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2020년 논문을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안면마비 생기신 분들이 국내에 어떤 요양기관을 내원을 하시는지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한의원 혹은 한방병원만 내원하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시청률 60%라고 그랬죠? 네네. 40%? 시청률이 60%잖아요. 조금 더 쓰셔야 돼요. 아니 근데 본 사람이 다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64.7%. 오. 딱 시청률만큼 그 정도의 비율이 한의원만 가시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전체 안면마비의 16% 정도만이 의과 요양기관, 양방을 이용을 하고 84% 분들이 한방병원만 한의원만 가거나 양방이랑 한방을 병행하거나. 이거 이비인후과 질환인데 네. 우리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침을 놓나? 치료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침이 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약, 그리고 뜸, 그리고 매선이라고 아세요? 실을 이렇게 넣는 선을 이렇게 매입하는 매선, 그리고 부항, 그리고 약침, 전기침이라고 해서 전침이라고 해서 전기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에 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면마비로 왔다 그럼 골드 스탠다가 딱 있잖아요. 지침이. 그쵸.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공고 등급 뭐 A, B, C, D 이렇게 해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놨더라고요. 아, 치료 등급을. 그렇죠. 공고 등급 A는 치료 이렇게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B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한번 사용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정도인데 치료에 대해서 27가지의 권고사항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A를 받은 건 단 2개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 주셨던 벨마비. 특발성 안면마비의 경우에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양약 단독 치료를 하는 것에 비해서 양약과 침의 협진 치료를 하는 게 권고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침과 양약, 그러니까 한방과 양약의 스테로이드를 같이 병행을 할 때 기왕이면 침이 급성기부터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 2가지가 결국은 이 전체 권고안의 핵심이고 요약하자면 결국은 치료는 스테로이드가 가장 중요한 치료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협진을 무조건 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까 64%. 64.8%가 한방요양기관만, 물론 큰 한방병원은 거기서 양방치료도 같이 하니까 되겠지. 그렇게 해서 협진을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상당수 분들은 좀 놓치고 있지도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있는 기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테로이드는 뭐 대표적인 항염증 작용, 그렇죠. 그리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또 하잖아요. 안면신경 자체가 뼈 속에 갇혀 있는 거다 보니까 부종이나 염증이 생겨서 이게 붓거나 염증 반응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가장 화학적인 감압수를 그렇죠. 한다고 봐야겠죠. 거의 이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효과가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또 스테로이드를 좀 빨리 써야 되는 질환이잖아요. 그럼 한 3일 72시간 이내에 증상이 빨리 발생하고 3일 내에 사용하는 게 네, 좋다. 당일이면 이렇게 제일 되는데 좋고. 근데 이제 단독으로 한의원 침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네요. 물론 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스테로이드를 하고 오라고 권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환자분들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봤던 환자분들 중에 한의원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보통 그렇게 해서 오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내주시는 거죠. 아, 이제. 여기서는 약을 치료받고 거기서는 침을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던.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치료를 아예 안 한다고 해서 회복이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얼마 정도 되죠? 이게 자연 회복률이? 치료하지 않았을 때 한 7, 80% 정도 자연 회복률이 그 정도 되는 아주 자연 회복률이 비교적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통계로는 한 90% 초반 정도까지 완전 회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마비 전으로 돌아온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비 단계가 6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뭐 5단계였다 내가. 근데 2단계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는 정도의 마비잖아요. 2단계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완전 마비에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90% 이상 완전 회복이 되는데 네. 나머지에서도 유의미한 회복을 거둘 수 수 있다. 있고 자연 치료 회복률이 7, 80%잖아요. 게다가 스테로이드 쓰면 90%까지 회복이 되니까 초반에 이제 마비 막 오셨을 때 스테로이드 드시러 오셨다가 환자의 안면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치료는 끝났습니다. 아 맞죠. 우리가 회복이 먹는다고 딱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환자분한테는 약을 썼으니까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선 불안하죠. 아 나 같아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기다리라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치료들을 받게 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 타이밍이 마치 다른 치료를 받아서 좋아진 것처럼 되는 것도 이 질환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들 오해를 또 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사실 저는 응급실에서만 거의 보고 외래에서는 이제 팔로우업하는 환자들 그렇죠. 그렇게 주로. 봤었는데 절대 N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레지던트 때 본 거니까. 네. 교수님은 얼마나 보시죠? 꽤 많이 오시죠. 저는 뭐 벨마비이신 분들도 많지만 워낙 고난이도 수술을 병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수술하거나 네. 혹은 암이나 종양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하선 종양에 의해서도 사실 생길 수 그럼요. 있고 그것도 하니까 뇌종양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환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니까 절대 N수가 꽤 많겠네요. 네, 적지 않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가 골드 스탠다드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죠. 일단은 초기에는 스테로이드가 가장 중요한 치료고 안면마비 회복 정도에 따라서 물리치료를 저희 병원에 이제 재활외과랑 같이 해서 마사지랑 이렇게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치료를 같이 하면 이거 아까 그 라지 선생님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거의 해야 됩니다. 그럼 네. 그게 맞았네요. 맞았죠. 대단한데? 대신에 뭐 얼굴을 붕대로 감고 어두운 데 있거나 이러진 그런 건 않지만 아니지만.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고 근육이 구축되지 않도록 하는 물리치료를 구축되지 않게 한다? 그렇죠. 그건 의미가 확실히 있겠는데? 확실히 있고 그렇게 도와주고 보톡스를 놓기도 하죠. 보톡스? 일단 구축이 생겨서 단단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연화운동이라고 아세요? 예를 들어 마비가 생기고 나서 마비가 회복되는 시점에 회복이 우리가 눈으로 가는 신경은 눈으로만 가고 입꼬리를 움직여주는 거는 입꼬리로만 가야 되는데 회복되다 보면 이 전선이 꼬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눈이 감기고 눈물이 나고 눈을 감을 때마다 자꾸 입꼬리가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돼요? 확률이? 굉장히 꽤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 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 한 20, 30%, 10% 정도 이렇게 회복률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연화운동이 생기죠. 그걸 그럼 보톡스로 좀 그렇죠.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고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니까 오히려 마비시키거나 이완을 시켜서 가만히 있을 때의 표정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연화운동을 억제해주고 만약에 연화운동이 그걸로도 해결이 잘 안 되면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해요? 신경 차단술. 얼굴 안면 부위를 이렇게 피부를 거상을 해서 절개는 그럼 귀 앞으로 하나요? 보통 귀 앞쪽으로 이렇게 흉터가 티 안 안 남아요. 나게 이렇게 여기를 절개하면 제일 쉽겠지만 티가 나잖아요. 큰일 나지. 그래서 뒤쪽을 절개를 해서 선택적으로 이제 신경을 차단시키는 거죠, 오히려. 아니면 입꼬리에 처져 있는 분들은 입꼬리를 동시에 같이 올려주는 수술을, 여기 입꼬리 거상 수술을 안면신경 차단 수술을 할 때 보통 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 있으니까 그 그렇죠. 환자분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올려줘야죠. 회복을 위한 수술이 아니고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한 그렇죠. 수술이거든요. 그러면 회복을 위해서 또 다른 치료는 없어요? 뭐 아직까지 치료로 정립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임상 연구를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면마비 오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테로이드가 끝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거의 끝이야. 그래서 이 이후에 혹은 그거를 하는 도중에 전기 자극을 피부에서부터 이렇게 씹는 게 아니고 패치 형태로 주면은 신경 재생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 3, 4년 전부터 동물 실험을 했고 결과가 아주 좋아서 식약처 승인 받아서 지금 임상 시험을 한창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있습니다.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중맹검 연구라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기기가 작동하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모르는구나. 전반적으로 환자분들 예후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병원에 계속 와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집으로 가져가서 치료하게 하거든요. 네. 그 통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약간 가렵거나 자극을 느끼는 정도? 물론 강도를 아주 올리면 통증까지 느낄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자극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오늘 또 신기한 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최신으로 이렇게 주워 듣는 것 중에 한 80%는 조영상 교수님한테 듣는 게 아닌가. 오늘도 이제 혼자만 듣는 게 아까워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